지인이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해보라는데 경력도 없는 제가 바로 취업이 될까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둘 중에 어느 걸 따야 될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안전관리자 취업 정보 알고 싶은데 학점은행제 광고만 무성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해요. 안전관리자 취업, 그 소문만 무성한데요. 정작 도움되는 정보가 없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전관리자 취업이 뜨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결과만 떠들고 본질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무엇보다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아니라 기술직으로 분류되는 직무이며 따라서 용어 정리가 핵심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오늘 내용을 구성했으니 먼저 목차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언젠가부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으로 시작하는 안내 음성이 나오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법령입니다. 이는 사업주라면 꼭 지켜야 되며 보호 대상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안전관리자에 관심 있다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공부해야 되며 뒤에서 다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의 주요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일까요? 때는 2018년 해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자 사회 초년생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었지만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바로 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 및 구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발의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처벌의 범위를 현장 책임자를 넘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경영 책임자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직접 하기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조직도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속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법적인 최소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처벌 기준이 높아져서 더 이상 안전 및 보건 인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선임기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안전기사보다 낮은 산업안전산업기사부터 선임기준에 해당됩니다. 꼭 국가 자격증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산업안전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너무 지엽적이라 시행령을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전공자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국가 자격증을 알아보는데요. 어느 정도 알아봤다면 양대산맥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건설안전기사입니다. 장단점을 핵심만 짚을게요. 범용성 측면에서 산업안전기사가 압승입니다. 건설, 제조업, 물류 등 모든 산업 분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죠. 그에 반해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응시자 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게 산업안전지도사인데요. 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국가전문 자격증으로 기술사 수준의 높은 난이도를 갖습니다. 사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취득을 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수치화하긴 어려우나 그보다 몇 곱절은 어려운 게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기계, 전기, 화공, 건설 4가지 분야로 나뉘며 매년 합격자가 150명 내외라는 점, 문자 그대로
기술 전문직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공신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다음 안전관리자 경력을 쌓으면서 내게 맞는 산업 분야를 선택하고 비전을 충분히 보았을 때 도전해야 되는 게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주변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있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만만해 보이나요? 물론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수준이 낮은 산업안전산업기사부터 따려는데 그걸로는 경쟁력에서 밀릴 것 같죠.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응시자 수 추이를 보면 산업안전기사가 훨씬 많습니다. 상기사는 기본이라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데요. 현실을 알고 떠드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직무를 뽑는 회사가 모두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직무를 막론하고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23년 통계에서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 정도라 합니다. 거기에 안전관리자라는 직무 자체가 갖는 의미를 따져보면 다른 직무 대비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산업안전기사부터 최소 6개월 정도 목표로 잡고 다부진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는 겁니다. 기술직은 경력이 모든 걸 증명해요. 경력을 쌓으면서 열심히 채용 시장을 분석하며 높은 곳으로 향하는 테크트리를 짜면 됩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참, 그런데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은 체크하셨나요? 오늘 마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상세 설명에 있는 소통 창구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